만들고 싶진 않아 세상이 바라는 걸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 거야 작지만 소중한 꿈을 위해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너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 지금 이대로 내 곁에 있어줘 너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baby 내 곁에 있어줘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네가 나만 들고 나섰지 널 다그쳐오는 것 가졌을 때는 그땐 그게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 지금도 난 그런 걸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감소세가 정체하고 있는 데다 주말에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7명이고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9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 108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국 24곳의 병원 시험장을 지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8월 2.56% 떨어져 2달 연속 지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3.94% 급락했던 것에 비해 낙폭은 다소 줄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마이너스 6.63%로 부동산원이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스포츠계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를 오늘부터 21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함께 공동 주최합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도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3도, 부산 8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9도,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부산 19도 등 15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최고 2m, 남해 1.5에서 2.5m, 동해 먼바다 2m로 일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오션시티에서 누리는 오션라이프, 더 특별한 프루지오의 탄생. 다이내믹 오션뷰와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까지 품은 오션라이프 in 오션시티. 시와 MTV, 프루지오 디오션. 10월 오픈 예정 031-497-3300 대우건설.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도령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동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켤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요바지 DJ 요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이슈는 퀵, 분석은 킥.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차라리 전기차에 가까운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조용해서 좋다. 반응 속도가 빨라서 좋다. 도심 최대 75% 배터리 주행이라 더 좋다. 좋거나 더 좋거나 XM3 이텍 하이브리드. 전시장과 홈페이지에서 지금 사전 계약 중. 르노코리아 자동차.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운전 중 내가 다쳐도 상대방이 다쳐도 보장은 든든하게, 사고 처리 지원도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해상항공국제운송은 첼로 속해요. 견적 조회 위치 파악도 첼로 속해요. 쉽고 편한 디지털 물류 첼로 속해요. 디지털 물류는 첼로 속해요. 아팠다는 꼬리표 똑 떼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웰백 간편 건강보험. 챙겨 먹는 약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웰백 간편 건강보험. 또 한 번 건강이 걱정될 때 웰컴백 웰백. 한화 손해보험. 보험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의견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다른 메신저 서비스로 갈아탈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기 드릴게요. 1. 이미 갈아탔다. 2. 갈아탈 의향이 있다. 3. 의향이 없다. 4. 잘 모르겠다. 이미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셨다면 1번을, 갈아탈 의향이 있다면 2번을, 의향이 없다면 3번을, 잘 모르겠다면 4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와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 분석을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배 소장님. 예. 소폭 상승했다면서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 33.1%, 네. 직전 조사보다는 1.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내려와서 64.2%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큰 틀에서 이른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교착 상태인데 그렇게 된 큰 이유는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 실시가 됐거든요. 근데 주 초반에는 또 주 중반에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또 후반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였는데 긍정평가가 28%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북한 미사일로 인해서 올라가던 찰나에 이게 이른바 한 개그맨의 그 표현인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굽니까? 정진석, 특히 이제 김문수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또 한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죠. 총살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또 MZ세대, 자영업청에까지도 왜 경사노위 위원장의 자리가 최저임금제, 노란봉투, 또 사회적 대타협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자리고 그 이전에는 DJ 정부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난맥상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올라갈라 하는데 영향을 줬던 거예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발언 여러 언론 보도되고 있고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전민기 팀장님, 김문수 위원장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급량은 일주일 동안 27,000건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힘에서 관심 받는 사람이 김문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두 사람인데 조금 약간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일단 언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국정감사 그 발언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발언 이런 키워드들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일성이라는 키워드도 옆에 뜨게 되죠. 아무래도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성어가 26.2 대 70.2예요. 막말이다, 색깔론이다, 모욕하다, 폭언이다, 망언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글들이 있는 가운데 뭐 존경하다, 잘 안다 이렇게 또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발언들이 좀
담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지하는 층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반면에 지금 이쪽에서는 야당이라든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누군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언의 수위를 놓고 봤을 때 댓글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국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누군가는 좀 지지하는 층이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어떤 제 빅데이터상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뭐 망언이다, 막말이다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본인에게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막말 많이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빅데이터상에서 언급량은 굉장히 높았고 긍정비율도 조금 높았으나 결국에는 낙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랬죠. 앞서 그 배 소장님께서 김문수 위원장 이런 막말 논란도 지지율의 정체의 또 원인 중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분석상으로 보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한편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지지층의 범위가 결집 범위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보수 강성 지지층일 텐데 많아야 전체 응답자의 한 5% 내외의 범위라면 더 큰 영향은 정작 국민의힘이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총선 때 중요한 중도층이나 경사노위위원장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블루칼라층, 자영업층, 왜냐하면 최저임금과 관련되니까 학생층, 또 심지어는 주부층까지 경제니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흥미로운 게 이 전민기 팀장이 아주 예리하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영복이라는 이름도 연관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영복 등장하니까 어떤 댓글이 나오냐면 그럼 처음처럼 마시면 종북주의자인가요?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거든요. 난 못 마시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럼 보혜나 대선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게 너무 민감한 건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연관에 이은재.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사퇴 요정. 근데 건설 전문 협동조합 공제조합 이사장. 이사장이 과연 전문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퇴하세요와 지금 건설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감성어에 보면은 긍정이 26점인데 이 긍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잘 알다라고 하는 이 감성 연관을 가져가는데 이 잘 알다는 사실 긍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김문수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알다. 이 잘 알다거든요. 직접 인용이군요. 그럼요. 이 잘 알다를 빼버리면 거의 대부분 부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그 잘한다는 그 문장을 지금 리트윗한다든지 퍼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4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40년 전에 신도리코 노조위원장 시절에 그때 김문수는 현장을 잘 알던 사람이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 김문수의 그 결기, 또 흥분을 일으킬 정도의 심기일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데이터 전문가로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김문수 위원장 저랑 인터뷰 하실 때는 그건 과거에 유튜브 할 때 시절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 거고 노동계 말씀 잘 들을 거고 경청하고 찾아가고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감장이나 그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 하는 거 보시면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질문이 오면 바로 또 직설적인 말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김문수 위원장 이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논란이 계속 확대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 김문수와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문수는 전혀 다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중도층이나 이 블루칼라 자영업층이 중요한데 부담이 아주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외에서 다 이런 의견들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을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해촉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대표 경선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계속 이제 그 전달하면서 SNS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여권 내부 관계자분들은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그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 아니냐.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에서는 안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진보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 네. 국민의힘 성향의 후보자들을 놓고서 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로서 누구를 지지하냐 물어봤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 후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반윤 성격이 있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선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평가였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보수층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보수층 내에서 합리적인 보수나 좀 지금의 친윤 또는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유승민 전 의원이 가져가는 이 외연 확장성은 있다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해주신 대로 외연 확장의 그런 힘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당내 안에서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확실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이 현재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중도 이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감성어가 긍정적으로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외연 확장에는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늘 지금 언급량 자체가 만 건 살짝 상회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대한 사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문수 그 위원장 같은 그런 발언을 해요. 언급량이 확 높습니다. 이슈가 확 퍼져 나가는데 왜 이걸 관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사실은 어쨌든 이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저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전민기 팀장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정치인은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호충, 인지도. 인지도 높이는 데는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성공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호감도는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겠죠. 그럼 충성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김문수 위원장을 더 밀어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참 이것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했는데 여론조사는 좋은데 여론조사는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 당원의 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원장이 됐죠. 소위 말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갈라내야 하고 빼야 한다. 이런 요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 공정 유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경원 이 저출산고령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 부총리급이거든요. 정책을 맞아서 이제 당권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좀 교통정리가 된 거 아니냐.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자리를 주고 당권은 다른 친윤 쪽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쪽이나 누구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이걸 전당대회 룰을 또 바꾼다면 친윤에게 유리하게 그럼 또 이준석 전 대표나 비윤 세력은 완전히 유승민 전 의원 몰아내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흥행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당대표의 이 건의와 명분 또 신임 당대표가 이끌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중도층,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저는 이게 공정성 불변의 유지 법칙에 따르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바꾸든 간에 불의 바람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덜컥 되면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근에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인물 정진석 비대위원장,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해보셨다면서요?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8만 건이니까 굉장히 이번에 언급량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는 뭐 망원, 조선총독부, 친일파, 역사, 뭐 매국노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뭐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언이다, 충격적이다, 노답이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급이다, 뭐 썩었다, 뭐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뭐 안타깝다, 큰 문제다. 뭐 이런 단어들 13대 83.2니까 사실 80% 넘어가면 대다수 국민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지층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건 반응을 못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앞서 그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 그래도 지지층은 한 26%까지.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뭐 소수일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글들을 퍼 날라준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배 소장님,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정치 잘 아시는 분이고 많이 하신 분이고 상당한 중량급인데 이렇게 하시는 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면 정알람이죠. 정치 알만한 남자죠. 그렇죠. 정알람인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호감 대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호감으로 가면 인지도를 얻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냥 막 극단적으로 가서 최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려서 비호감도 나중에 호감으로 바꾸면 된다. 이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또 겸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흐름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강하게 나가서 더 극단적으로 당의 전면에 서면은 오히려 당권 도전에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거 외에는 이게 호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조선은 일본에 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 비핵화 공동선언까지도 파기하겠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정부에서 할 발표를 비대위원장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친 개인 몽둥이가 약 뭐 이런 좀 발언들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인지도를 극대화시키자. 모르는 사람 없게 하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외신을 통해서 일본이나 해외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회다. 인지도 초극대화 전략이 아닐까. 저도 동의하는 게 어쨌든 어떤 대표든 무언가를 뽑을 때 언급량 1, 2위 안에는 들어가야지 늘 당선이 되었거든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발언 같은 건 또 금방 휘발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또 뭔가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인지도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빅데이터 분석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정진석 이름으로 8만 건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나올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거죠. 자, 이제 민주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오름세 이어가다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산 관련 주식 논란도 영향이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건 이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걸 보면 지금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부산 울산 격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사람 김현철 여행 스케치 노래로 부르셨습니다. 오연주 씨가요, 문득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행복 자체가 소소한 걸요. 그 소소한 행복이 우리한테 주는 행복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201님은 지금 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설탕 솔솔 뿌려 먹으며 현지방송 들으니 행복하네요. 소확행을 누리는 이 시간 굿 하셨습니다. 설탕 너무 많이 뿌려 드시면 이 밤에. 자, 아까 제가 마이클 잭슨 노래 얘기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은 The Lady in My Life. 김남명 씨가 알려주셨어요. 자, 사연 좀 보겠습니다. 안정숙 씨가 하교하는 딸 손에 들린 검정 비닐봉투 속에 귤이 들어있네요. 그냥 툭 한 봉지 무심히 사왔더라고요. 취어지니 귤이 더 맛있어요. 귤을 이제 깔 때 뭐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귤즙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좋죠. 그리고 한 입 딱 깨물었을 때 한쪽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감게 되는 거 쳐갖고. 자, 8363번님이 할아버지가 내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다고 마지막으로 손주 태워주신다고 오셨어요. 춘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 데리고 이곳저곳 많은 곳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이젠 나이가 드셔서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차를 못 탄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서운해집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할아버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할아버님 결정을 존중해 드려야죠. 할아버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도현 씨 원곡이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오늘은요 9220님이 신청하신 배우 김대명 씨의 노래로 됐습니다. 기다려